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O가 미국의 관세는 위반이다 라고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고요. 현기차가 그린 뉴딜 쪽으로 해서 이제 앞장서 나가는 전기차와 수소차 쪽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헬릭 스미스가 이제 임상 3-3상 이제 재도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는데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입니다. 전일 21선 돌파 시도 나왔는데 돌파 시도 정도는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안착은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돌파 시도 나오면서 한 차례는 넘어간 듯 하다가 못 넘어가도 괜찮고 넘어가서 안착하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런 시도가 이번 주에는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각종 경제지표들 양호하게 나왔고 중국도 양호하게 나왔죠. 산업생산 등 해서 양호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조금 회복돼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지수보다는 이제 나스닥이 조금 더 좋았죠. 나스닥은 아직도 위로 더 가줘야 돼요. 21선 도전을 해줘야지 계속 못 미치고 밀리면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한 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이 21선 부근을 좀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이것도. 그래서 1%대만 올라가도 이미 그 위쪽에 있는 11,365 정도 되는 요 21선을 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건드려 주고 나서 다시 밀리던지 그래서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횡보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만약에 돌파해서 안착하거나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21선 부근에서 횡보하면 이건 너무 강한 거고 위쪽을 돌파해서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미쳤다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강한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위쪽에서 노는 거는 일단은 크게 생각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21선 아래에서 기간 조정 받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 이게 1번 그리고 정말 강하다 싶으면 21선 공방 정도 버리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더 강하면 그냥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증시인데 우리 증시가 장중에는 양호했었는데 마감에는 이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LG화학 관련해 가지고 조금 밀린 것도 있고 해서 소폭 약세로 끝났는데 별로 불만 가질 이유는 없죠. 그동안 생각보다 잘해주고 있어서 2,400을 올라타고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주는 것까지 오히려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에서 아예 2,400 초반 구간 혹은 2,400을 살짝 이탈해서 21선까지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그냥 오늘은 잘 버텨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보자고요. 이거는 쉬어가는 구간을 횡보하면서 쉬어갈지 아니면은 약간의 가격 조정을 줬다가 반등이 나올지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동향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이제 매도하지 않고 아주 큰 금액은 아니어도 조금씩이지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들 매수 같은 경우는 굳이 본인들이 크게 매수했다기보다는 그냥 크게 매수도 안 하고 매도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장마감의 기간이 1000계약 정도 좀 줄이면서 1000계약 이상 줄이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위쪽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굳이 외국인이 매수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관이 그렇다고 해서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늘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 약간의 리스크 관리 정도는 할 수 있는 개념 아니겠느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수로 상방향, 풋옵션 매도로 이제 하방향을 제한하는 내려가도 다시 회복되는 좋은 수급이지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보다 조금 나은 중립 이상 정도 수급을 보시면 되지 이걸 또 과도하게 콜옵션 매수해서 상방향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금액이 매우 작아서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립 이상 정도 되는구나. 장은 약보합이지만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수급이라고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분석하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자 다음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장중에 900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90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바로 안착 최근에 워낙 강했기 때문에 바로 안착보다는 고개 한번 빼꼼 내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격 21선과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쉬는 구간을 만들어도 되고 한 차례 더 올라가서 쉬는 구간을 만들면은 뭐 더 좋은 거고. 그래서 900포인트에서 살짝 저항받고 이렇게 쉬었다가 가도 이상할 게 없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코스피 코스닥 워낙 잘해줬기 때문에 뭐 쉬는 구간 만들어도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려도 되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조금 더 하락이 나왔어도 되는데 생각보다 강했어요. 오늘은 지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보다 좀 강했고 조금 더 쉬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슈 쪽을 조금 봐보도록 할게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 관세 부과한 게 국제규정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WTO 회원국에 대해서 이제 최애국에 대한 대우 조항을 위반했다라고 하고 중국에만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이 규정한 이 세율이 있는데 이 최고 세율을 이제 넘겼으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관세를 올린 게 문제가 아니고 과도하게 많이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뭐 당연히 트럼프는 기분이 나쁘다 표현을 하죠. 그래서 WTO 니네 일 똑바로 안 하냐. 뭐 기존부터 근데 얘기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WTO가 일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를 올린 거다라고 기존부터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건 마찰 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이게 1심이에요. 그러다 보니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이 항소를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항소가 가능하죠. 1심이니까. 근데 작년 12월 11일부터 이게 마비가 돼 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WTO가 이제 중국 편향성 쪽으로 해서 문제를 삼고 무역 전쟁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항소 기구의 위원들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이 위원들 임명을 계속 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도 항소를 못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바로 탈퇴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리규약을 바로 탈퇴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죠. 트럼프가 뭐 워낙 뭐 통통 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다라는 정도만 놔두시고 뭐 너무 높은 가능성을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은 뭐 있다. 트럼프는 워낙 뭐 결단력이 있고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삼성전자가 오늘 쉬어갔는데 6만원 위쪽으로 넘어가서 6만원에서 62,000원 사이 정도면은 여기서 한 차례는 조금 비중 줄이면서 보셔도 된다. 62,000원을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62,000원 저항받고 쉬던 아니면 넘어가서 쉬던 쉬는 구간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치고는 무슨 급등주 올라오듯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 이날 5일선 터치 나오면서 아래 꼬리 길게 단 건 좋았다. 그래서 한 차례 더 올라와서 6만원 돌파하는 거는 뭐 6만원대 가는 건 자연스러운데 62,000원을 바로 넘어가느냐 여기서 저항 한번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바로 넘어간다고 해도 위쪽에서는 좀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 그럼 삼성전자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제재에 따른 이제 뭐 우려감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연히 문제가 되긴 되죠. 근데 이 뭐 시장을 꺾어내릴 정도의 문제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자, 중국이 바보도 아니고 규제 들어가는 날짜 정해져 있죠. 9월 15일이다 라고 하면은 9월 15일 이전에 대규모로 재고를 쌓아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량을 이제 크게 구매를 해서 미리 뭐 뒤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고를 좀 쌓아놓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중장기적으로도 화웨이를 이제 대체하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수요층은 그대로 있고 공급사만 화웨이에서 다른 오포든 비보든 샤오미든 아니면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공급사가 바뀌는 개념이라면은 뭐 약간의 타격은 있을지언정 뭐 추세를 꺾어내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꺾어내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관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 한번 우려감 있고 그랬었는데 9월 15일에 시행되면은 SK하이닉스는 이제 쉬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밀려야 되는데 크게 안 밀리고 있죠. 심지어 21선과 이격도 벌어져 있는데
뭐 크게 안 밀리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우려를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에서 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게 이제 LG화학이죠. LG화학이 5% 하락을 보이면서 배터리 부분 물적 분할 추진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그렇게까지 우려감을 가질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올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죠. 이미 과거에부터 나왔던 얘기였고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분사하는 건 저는 좋다라고 봐요. 대신 분사를 하게 돼서 LG화학, LG배터리에서 LG배터리가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LG배터리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지금도 이 관점은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지사업부를 불적 분할해서 100% 자회사로 운영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일이죠. 17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결정이 나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단기적으로 워낙 이제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이 66만 원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개인 투자분들이나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은 굳이 여러분들이 밑에서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4만원 단위 62만원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기도 깨고 내려가면 만약에 이렇게 58만원, 54만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54만원 이런 구간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6만원 지지가 되면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여기서 안 돼도 62만에서 62만원 흔들기 정도 해가지고 60만원 흔들기 요 정도에서 요 사이에서는 뭐 저점이 잡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은 전망하고 있는데 강하면은 66만원, 약해도 60만원 흔들기 요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상황을 봐야겠죠. 근데 차익 실현 매물이 그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대기 매수세는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우려감을 갖는 시각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뭐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그렇게까지 우려감을 가질 일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매년 뭐 3조 이상 뭐 앞으로는 그 이상의 투자 비용이 필요할 수 있는데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하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신 LG화학보다 LG 배터리가 상장할 때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보다는 LG 배터리가 IPO를 통해 상장한다, 뭐 어떻게 해서든 상장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주변에 있는 나머지 이제 그 SK이노베이션의 삼성 SDI 쪽에서 일부 자금을 끌어다가 LG 배터리 쪽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LG화학을 매수해서 들고 계신 분들은 그 상장하게 되면은 LG 배터리로 그냥 이동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뭐 여러분들이 뭐 우려감을 갖거나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66만 원쯤 오면은 오히려 관심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안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워낙 최근에 강했기 때문에 와주면 뭐 땡큐한 거죠. 그래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이슈를 조금 만들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뭐 이슈에 좀 중심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66만 원쯤 온다라고 하면은 한 번의 전량이 아니고 만약에 관심이 있다. 난 여기 이탈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한 10% 정도. 그리고 나서 60년에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 60만 원 전후 정도 되는 구간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해서 한 20%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뭐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됐죠. 66만 원도 안 오고 살짝 밀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제 예상보다 더 내려가면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뭐 인생을 바꾸겠다고 지금 올해 23만 원부터 올라왔죠.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지금 매수해서 인생을 바꾸겠다고 뭐 100%를 들어가고 50%를 들어가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방 경직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66만 원이 만약 이탈했을 경우 회복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한다던가 불타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전략적으로 가야지
이걸 무턱대고 그냥 무작정 매수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배터리 부분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1위의 프리미엄 당연히 누려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사에도 LG 배터리 쪽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 자, 현대차 같은 경우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수출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이외 분야의 뭐 첫 수출이고, 그리고 2022년에 뭐 북미 시장에 수소 트럭도 상용화하고 중국 사천공사에서 뭐 양산도 하고 뭐 계획은 뭐 잘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만 원을 돌파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오늘 돌파를 해줘서 여기서 안착이 돼줘야 되고 21선이랑 이격이 좀 있으니 얘가 올라오는 걸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한 차례 올라갔다가 쉬면서 기다릴 것이냐 여기서 기다릴 것이냐 요게 관건이 될 겁니다. 21선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20만원, 그 다음에 22만원 이렇게 뭐 2만원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린뉴딜 쪽으로 해서 전기차, 수소차 하면은 현대차가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동차 쪽은. 그리고 배터리 3사가 당연히 뭐 선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소차를 이제 부로 하고 주를 전기차로 해서 성장 동력을 삼으면 현대차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좋아질 수 있다라고 그 전까지는 저는 안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올해는 전기차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기아차도 뭐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2022년까지 총 11개의 이제 라인업을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북미 유럽 쪽에 이런 선진 자동차 시장 쪽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어요. 2025년까지.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그리고 2027년에는 이제 전기차 모델 7개를 이제 2027년까지 출시를 해서 2029년에는 판매 비중이 25%까지 증가시키겠다라고 하니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모두 전기차 쪽에 집중하면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 조건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나라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 LG화학이 세계 1위고 SDI가 4위고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글로벌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은 구축하고 있고 그러면은 현대기아차 쪽에서 이제 전기차 진출하면은 유리한 건 당연한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 이제 VM202 DPN 이제 엔젠시스의 임상 3-3상이죠. 재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프로토콜을 제출하는 것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임상이 재개되면은 이제 미국의 15개 임상센터에서 152명 대상으로 이제 진행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대는 250명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적 관찰 기간 12개월이라고 하니 이것도 좀 기다려야겠죠. 그러면은 내후년이나 돼야지 뭐 좀 결과를 볼 수 있던지 하겠죠. 그러니까 참고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자, CJ ENM 같은 경우 오늘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저항 돌파해서 13만 이제 5천 원 구간을 돌파한 게 이제 뭐 이슈도 있었죠. 딜라이브랑 이제 사용료 협상 이제 콘텐츠 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딜라이브는 좀 동결해 달라. CJ는 20% 인상하자 이랬는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했는데 20%보다는 이 부분은 조금 비공개로 지금 남겨두고 있어요. 왜냐면은 타사랑도 이제 사용료 협상 중이라서 이 부분을 이제 서로 원치 않고 해서 비공개로 남겨뒀다라고 하니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도 이제 동결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인상돼야지 수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는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뭐 나쁠 게 없겠죠. 참고하시고 이제 전일 이제 코로나19 이제 확산에 따라서 물동량 증가 부분에서 대한항공 말씀드렸죠. 이쪽에 뭐 리포트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뭐 화물 쪽 부분에서 이제 좋은 여객 쪽은 당연히 안 좋고 화물 쪽이 좋은 대한항공이 긍정적이다라고 했는데 지상 쪽에서도 유통 쪽으로 CJ 대한통운이 요즘에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다 택배 물동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건 뭐 기존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CJ 대한통운 보시면서 한익스프레스도 기존에 얘가 좀 먼저 올라오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올라온 거는 확인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대한통운을 같이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뭐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순환매성도 있고 그리고
뭐 택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이용하실 거라고 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생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기프티콘을 엄청 보내주시더라고요. 만나지를 못하니까 지인들이. 그래서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라고 저도 이제 실감을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화물 쪽으로 해서는 이제 유통업 쪽으로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좀 뭐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어제 KPM테크 뭐 말씀을 드렸었는데 휴머니젠이 나스닥 상장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KPM테크나 텔코나 RF제약 같은 경우가 이렇게 상승을 보였고 뭐 한일증공 같은 경우가 오늘 올라왔죠. 그래서 뭐 한일증공은 뭡니까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건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환기 종목 같은 경우 위험하니까. 테마스 과거부터 뭐 테마주였는데 이게 텔콘 RF 제약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휴머니젠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그 렌질로맙 활용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에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앞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최근에 뭐 워낙 공모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많았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오늘 뭐 위쪽으로 올라가는 듯 하더니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공모가가 25,000원인데 공모가보다 오늘 뭐 시초가는 괜찮았었는데 32,000원대 돌파 못하고 결국 마이너스. 그러면은 공모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그래서 공모에 참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거 뭐 SK바이오팜처럼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에 보셨듯이 이게 공모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많은 물량을 가져가거나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뭐 경제신문에 다시 요 그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시초가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저희가 뭐 여기 설명을 드려놨으니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공지사항에다가 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이나 이런 데는 링크 달아놓으면은 삭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용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한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이 뭐 1,830만 원 증거금을 가지고 이제 한 주를 배정받는데 그럼 1억을 청약 증거금으로 남기신 분이 이제 5주 받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을 본 건 맞는데 1억 투자한 거에 비해서는 좀 미비하지 않나라고. 그래도 수익 본 건 다행인 거죠. 좋은 건데 그 정도로 이제 무조건 이제 대박이 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 칼럼 내용 보시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하나 제작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판문점을 뭐 방문하셨는데 경협조 쪽에 대해서 좀 훈풍을 불어넣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창이나 몇몇 종목들이 조금 움직였는데 뭐 요건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순환매성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렇다고 경협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급등을 보이면서 과거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유는 북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이제 크게 반응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경협주 같은 경우는 좋은 모습을 보일지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면은 오늘은 이슈는 다 정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이제 알람 설정 하나씩 해주시면은 제가 저렇게 칼럼이나 아니면 교육 자료 같은 경우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날 올라가는 이런 시황 외의 모든 영상들을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시의성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보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알람 요 설정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 옆에 종 버튼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시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